교도소랄지 군대 사형화의 현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화로 인한 그 신자유주의 폐해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들은 전 세계 대학 교수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부의 어떤 시민사회 탄압 이런 걸 묵과할 수 없으니까 고발적 성격의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요. 이미지너티브 지오그래피, 예? 그 지리학자들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론인 어떤 상상적 지리학이라고 하나요? 이로부터 실증적 지리학, 실제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어떤 탄압 사진도 찍고 말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포크 네오리버럴리즘 관련해서 주장하는 그런 좌파적 지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사회하고 이 시민 사회를 가르는 것이 바로 요 공무원의 사기랄지 모랄 이런 문제고요. 이 군인이나 교도소 공무원들 대표적으로 사기가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랄지 이런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이 사형화는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리바타이제이션 현상, 현실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반론,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사기론, 공의론, 이런 윤리적인 공무원의 윤리 뒤에 그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이게 서로 태제, 안티태제 비슷해요. 시서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시서스. 예, 그래서 자 공무원 사기에 관한 이론서부터 보면은 X이론과 Y론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이 X이론과 Y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함 메슬로우 얘기했죠. 욕구 단계론.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에 기초해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X이론, Y론입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는 인간에게는 X 성향의 인간이 있고 Y 성향의 인간이 있다. 인간이 일에 대해서 갖는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모형한 것이 X이론과 Y론. X이론형 인간은 본래적으로 일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유형의 특성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강한 통제와 지시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Y론의 가정은 일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은 일을 좋아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조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 그래서 바라보는 인간관이에요. 성선설적 인간관이죠. X이론은 성악설적 인간관이고요. 다음으로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 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움직이고 소극성을 띠고 있고 경제적 유인이 쉽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인간형이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인관계, 특히 자생 집단 내에서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견해고요. 자기 완성 인으로서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심리면에 착안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 귀속감 같은 사회적 욕구, 자기 완성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완성의 욕구. 이 자기 완성인적 욕구 단계론, 메스로우 같은 성격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인간 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가치관,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가 처한 환경들에 따라 행동이 나타난다. 오늘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또 인간의 유형을 단순화할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우리 현실에 가까운 것은 복잡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고도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생활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사기는 물질적,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에도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아까 프리바타이제이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기업의 구성원과 달리 공무원은 어떤 공의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개인의 가치 인정과 칭찬, 그러니까 인간관계, 공무원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공직사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차원에서 물질적, 경제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지고할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이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그리고 칭찬은 진심으로 해야 되고요. 신상필벌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상필벌이 뭐 다른 말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이게 신상필벌하고 통하는 것이죠. 서구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굳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신상필벌. 특히 칭찬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고요. 성공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보수가 올라가고 승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안정감. 인간은 보수, 처우 개선 등 경제적인 안정감, 신분 보장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원하죠. 소속 직장에 대한 귀속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여의식. 이건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위직은 항상 하위직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하위직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조직 생활을 할 경우 그 조직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이제 사기가 오를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은 사기 관점에서 고충 처리 제도를 둬야 됩니다. 이 고충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 법도 있죠. 고충 처리 제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고충 처리라고 했을 때 이 고충이라는 게 뭐냐? 고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딱딱하고 괴로운 심정, 괴로운 마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고충은 주로 인사이동상 근무 조건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관리직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당해 공무원 자신의 무능, 불성실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첫째,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지혜 있는 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자는 그 고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1차 감독자와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될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넷째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관련해서 이제 보수, 소위 remuneration, 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게 뭐냐?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단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된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들에 따라 지급된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보수는 뭐 우리도 알다시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그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뭐예요? 가급적 세금은 적게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죠. 공무원은 가급적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수 결정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보수의 특징은 이제 일반 기업체 보수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기업체 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 기업체의 보수보다 보통 높아요. 그 이유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위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 이것이 좀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직 이런 건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직종이 있고요. 아까 그 모렐, 뭐 사기랄지 음,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영리성이라는 것이 큰 좀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무원의 보수 결정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 인상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보수는 기업체의 보수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뭐 또 다른 한편 공무원 보수 결정조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는 뭐 영리적이라고 했는데요. 영리라는 건 뭐예요? 빨라야죠. 딱 그때 예, 그 시장 현실에 바로바로 적응해야 됩니다. 공무원 보수 공직사회나 공무원 보수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 비교가 되죠. 공무원의 경우 노동권의 제약을 많이 받고 노동 제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우리 헌법상 그 근로상권이 보장돼 있죠. 국민의 근로상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근로상권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 공무원과 후진국 공무원을 비교해 봤을 때 후진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생기는 지역적인 열차가 심하기 때문에 뭐 보수 체계도 그렇게 돼 있고요. 후진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높이 평가되고 높은 생활 수준 유지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박봉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죠. 후진국의 경우 평균 가족 수가 많은데
공무원 1인의 수입으로 전 가족의 생계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후진국은 물가 불안정 등으로 보수의 적정화를 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후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은 지금은 뭐 선진국 그룹으로 봐야죠. 보수 일반 수준의 결정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수를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의 내적 특성,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 결정의 2대 원칙이라고 하면은 대외적 비교성과 대내적 비교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 비교성은 공무원의 보수를 일반 기업체 보수와 비교해 결정하는 걸 말하고요. 대내적 비교성은 조직 내 상호 간 형평성 있게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해서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에게 결정 기준은 지불 능력, 생산성, 생활비, 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보통 결정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생활비, 직책, 정부의 재정 능력 등이 이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기업체 경우하고 공무원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 체계 관련해서 이제 보수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보수표의 수는 이제 적정한 보수표의 수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조와 직종의 분화에 따라 보수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수표를 이렇게 다원화하는 이유는 특성에 맞는 적정한 보수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직 보수, 회사직 의료직 같은 특수 분야 보수, 이제 교원, 연구직 관련해서 이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이제 계층 이러한 교원 연구직은 감독 계층제의 바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독적 지위에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계급의 수는 줄이고 보수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회사직, 의료직 등 특수 분야 보수액은 높아야 하는 게 뭐 맞겠죠. 기술직 보수가 보통 일반 사무직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의 수 관련해서 보면은 보수표 수가 많아지면 동일 보수표 내의 등급은 적어지겠죠.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제보다 등급의 수가 많아지고, 계급제는 아까 뭐 4대 계급제, 뭐 우리나라 직위분류제는 9등급이니까 등급수가 많죠. 평균 승진 소연수가 길수록 등급의 수는 적어지게 됩니다. 지휘관 보수액 차이가 클수록 등급의 수는 적어지겠습니다. 등급의 폭을 보면 등급의 폭은 호봉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등급은 같더라도 근무 연한에 따라서 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능률도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며 근무 성적을 고려하여 승급시킴으로써 근무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등급과 상급 없이 보수 체계에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두고 등급제와 계급제와 함께 등급제를 호봉제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급 간의 중첩 문제가 있는데, 하위 계급은 높은 호봉이 상위 계급은 낮은 호봉보다 보수액이 많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물론 장기 근속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또 계급의 수만 많고 조직의 어떤 사기랄지 실효성이 없다, 이런 걸 통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곡선 이라는 개념인데, 보수곡선이라는 것은 계급 변동에 따라 보수액이 변동되는 것을 선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위직일수록 보수액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수당. 아까 수당 나왔죠? 수당이라는 것은 봉급 이외에 공무원의 직책, 능력, 자격, 근무 관계 등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보수의 관리, 이 관련해서 보수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 인데요. 보수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은 공무원의 실태, 각 기관의 기능, 직위와 내용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보수 행정은 정부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공무원 관계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수, 공무원 보수는 이 뭐 물가랄지 경제 사정에 연동되게 됩니다. 뭐 연금, 공무원 연금도 그래서 뭐 물가 연동제 방식에 따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사정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 보수 결정 시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쭉 오랜 기간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 인습적인 어떤 박봉 문제가 있어 왔어요. 이것은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공무원 간의 불평, 불만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우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410페이지 제 5절에는 공무원 연금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뭐냐? 공무원 연금이라는 건 공무원으로 장기간 충실하게 근무한 자 또는 유족에게 사회보장, 생활안정,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공무원인 당사자, 고용주인 정부,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인할 수 있고 사기를 함양할 수 있으며 공무원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내용,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내용을 보면은 의료보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급여는 국무상 요양비, 국무상 요양일시금, 재부조금, 사망조의금 등 4종류가 있고요. 장기급여에는 장기간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등이 장기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주인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고용주인 정부에서 매 회계연도 보수 예산은 1000분의 85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기의 측정 제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는 무형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서 계량하기는 어려운데 뭐 생산고랄지 여론조사, 출퇴근 상황, 이직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높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들의 업적이 높아요. 생산고가 높겠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직접 사기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면접 또는 지시서를 사용해서 질문 형식으로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상황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기를 추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조직원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직률,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적어서 직장을 떠나가는 비율이 높다. 그것은 이제 그 조직의 구성원은 사기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제5장 공무원 사기까지 한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수업 마치기 전에 좀 시간을 내서 좀 관련되는 사항을 교재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입니다. 2017년도 제정된 것인데 이 공무원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구성원, 정부기관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처분적 성격의 어떤 작용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제 추상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면은 그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을 집행하죠. 이때 왜 공권력 행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유형의 행정 작용이 있습니다만은 처분적 어떤 성격으로 행해지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공무원이 어떠한 행정 작용을 했다.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처분 이것이 이제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지 어떤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말한 헌법과 정치국가 시대 19세기 미국